자, 블랙스톤 H입니다. 오늘 우리 어떤 주장을 하는 법정에 세워보려고 합니다. 바로 통계적 추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말이죠. 어떤 금융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이 주식 평균 수익률 17.5%입니다. 라고요? 근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슬쩍 보니까 어째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. 이게 그냥 주식 얘기 같지만 사실은 신약 효과를 본다거나 새로운 마케팅이 먹힐지 안 먹힐지 판단할 때도 다 똑같이 쓰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자,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교수님,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?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걸 좀 제대로 공식적으로 조사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. 막연하게 아닌 것 같다 해서 그치면 안 되죠.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가설을 딱 세워서 서로 경쟁을 시킬 겁니다. 하나는 귀무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랄까? 일단은 기존 주장이 맞다고 쳐주자 하는 현상 유지를 나타내는 가설이고요. 다른 하나는 대립가설. 이건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아니, 내 생각은 이거야 하고 새롭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. 진짜 법정에서 검사랑 변호사가 팽팽하게 맞서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. 아하, 그러니까 용의 선상에 두 명을 올려놓은 거군요. 그럼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할 텐데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? 자, 첫 번째 도구는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가 가진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평균값은 아마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딱 정해주는 거죠. 일종의 용의자 활동 반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잠깐만요. 아까 그 분석가는 18.5%라고 주장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계산한 구간은 19.57에서 26.93 사이? 어라? 18.5%는 이 구간 한참 밖에 있는데요? 그럼 이거 그 사람 주장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딩동뱅, 정확해요. 바로 그겁니다. 신뢰 구간이라는 합리적인 범위 밖으로 벗어났으니까요.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데 유의성 검정이라는 거예요. 이건 뭐냐면 그 주장이 맞다고 쳤을 때 우리 데이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과인지를 숫자로, 확률로 딱 보여주는 방법이에요. 사실 신뢰 구간이랑 유의성 검정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. 이 유의성 검정에서는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 하는 기가격, 즉 거절 영역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. 아하, 그럼 저기 색칠된 부분이 바로 빼박 증거가 나오는 구역, 유죄존 같은 거네요. 우리가 계산한 증거가 저 영역에 딱 떨어지면 기존 주장은 틀렸다 하고 귀무가설을 버리는 거군요. 바로 그거예요. 자, 그럼 우리 증거가 과연 저 유죄존에 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? 그러려면 검정 통계량이라는 걸 계산해야 합니다. 이 T통계량이라는 게 뭐냐면요. 우리가 가진 복잡한 증거들, 그러니까 표본 평균, 가설 평균,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을 이 공식에 넣어서 딱 하나의 숫자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.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. 계산해보니 2.6486이 나왔네요. 이게 큰 숫자인가요? 이 정도면 충분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? 네, 충분히 크고도 남죠. 이 2.6486이라는 값은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유죄존, 즉 기각력에 정확히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분석가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생긴 거죠. 아,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 말고 P값이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게 바로 우리 결과가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특이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최종 점수 같은 거겠네요? 정확해요. P값이 바로 그 희귀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확률이죠. 자, 그런데 어떤 조사나 재판도 100% 완벽할 수는 없어요. 항상 실수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. 아, 그럼 우리가 아무 죄 없는 귀무가설을 유죄라고 잘못 판결하는, 그러니까 일종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고, 반대로 진짜 유죄인 귀무가설을 무죄하고 풀어주는 이종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아, 100% 확신이라는 건 없는 거군요. 네, 그럴 순 없어요. 그래서 과학자들이 유의 수준, 알파라는 걸 미리 약속해 놓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종 오류, 즉 죄 없는 애를 유죄라고 판결할 위험을 이 정도까지는 감수하겠다 하고 미리 정해놓는 기준선인 거죠. 보통 5%로 많이들 정해요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진행한 이 흥미진진한 조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.
그러니까 결국 이게 주식 얘기든 뭐 신약 얘기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이네요. 바로 그거예요.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. 우리가 흔히 쓰는 유의 수준 5%라는 게 무슨 과학적인 법칙일까요? 아니면 그냥 다들 쓰니까 쓰는 관행일까요? 만약 여러분이 생명이 달린 신약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입장이라면 그래도 5% 실수를 감수하시겠어요? 아니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?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